우리가 대인관계 능력을 키운다는 게 왜 회복 탄력성에 도움이 될까? 근데 힘들 때 그런 힘이 생길까? 나를 돌보는 시간을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강지연입니다. 여러분, 우리 코로나와 함께 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돼 갑니다. 참 어려운 점들도 많이 있었는데요. 저도 작년 초만 해도요, 진짜 강의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고, 뭔가 진짜 강의를 다시 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깝깝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몰랐던 그런 시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계속 겪으면서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걸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닐까 싶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예전 영상에서 회복 탄력성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. 역경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인데 그걸 기르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. 자기조절 능력, 대인관계 능력, 긍정성이었어요.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로운 회복 탄력성 책이 나와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. 이 책은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이라는 책인데요. 이 책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3가지 외에 추가적으로 3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총 6가지가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데요. 한번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? 우리가 대인관계 능력을 키운다는 게 왜 회복 탄력성에 도움이 될까 생각하실 텐데요. 나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만 있으면 우리가 그 힘듦을 겪고 일어날 수 있죠. 그래서 회복 탄력성에서는 이 대인관계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. 이 책에서 새롭게 본 요인이 2번째인데요. 유연성입니다. 우리가 계속 고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요, 한계를 짓잖아요.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? 나는 이런 게 부족한 사람인데? 이럴 수 있으니까요. 좀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하면 좋겠는데, 이 책에서는 명상을 권하고 있거든요. 우리가 힘들다고 느꼈던 거는 다 과거의 일이잖아요. 그래서 과거의 일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차린 명상을 하는 거죠. 이렇게 우리 좀 힘든 일들을 현실에 두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찾아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끈기가 회복 탄력성 요인에 포함이 돼서 좀 놀랬거든요. 끈기는 뭔가 우리가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힘들 때 그런 힘이 생길까?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.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, 목표 설정을 분명하게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좀 세부적인 세세한 계획들을 세우고 그걸 하나씩 실천하면서 우리가 좀 성공하고 성취하는 그런 만족감을 맛보는 거죠. 목표라는 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고, 힘들 때일수록 내가 뭔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목표를 세우는 거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아무래도 감정 조절인데요. 그 힘든 상황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. 인간은 누구나 부정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우리가 위협을 느끼거나 뭔가 우리를 해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할 자세를 취하잖아요. 이런 것처럼 좀 부정적인 느낌들은 바로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. 부정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예요.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거든요. 이런 방향으로 좀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의식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마음이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
어떤 분들은 왜 꼭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나요? 라고 질문하기도 하시는데, 일상을 살면서는 우리의 행복감이나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 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. 다섯 번째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. 바로 긍정성이에요.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긍정심리학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, 긍정심리학이 1998년에 생기면서 그 이후에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중에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긍정심리학을 만든 분이 감사 편지 쓰기가 우리의 긍정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를 하면서 이 감사 편지를 이 책에서도 추천을 합니다. 감사 편지 쓰기는 내가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. 그 사람이 도와줬던 거, 내가 고마운 마음,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한 다음에 이걸 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, 그냥 쓰는 것만 해도 똑같은 긍정성을 느낄 수 있다고 하니까, 좀 쑥스러우시면 써보는 것만이라도 한번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꼭 편지가 아니더라도 한마디에 내 마음이 담긴 그런 말을 전해보는 거, 이런 것도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나를 돌보는 시간을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갖고 있을까요? 내가 정말 힘들게 일하면서도 나를 위한 시간은 아마 잘 내지 못할 거예요. 바쁘다는 핑계를 많이 대죠.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, 집에 와도 바쁘잖아요, 우리. 그렇기 때문에 나만을 위한 시간은 이 책에서는 계획해야 된다, 이렇게 말합니다. 실제로 내가 뭔가 일기를 쓴다거나 혹은 어떤 업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시간표에 넣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쉬는 것도 계획하자. 차 한 잔도 좋고, 책 한 장 보는 것도 좋고, 잠깐 TV 보는 것도 좋고요. 정말 여러분들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, 한 3개월 정도를 제가 극복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. 강의를 갔다 왔는데 너무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데요. 회복이 안 돼서 이거를 정말 내가 이 정도까지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나?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었어요. 실제로 검사했을 때는 보통 이상의 회복 탄력성을 보였었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다시 검사를 했을 때는 정말 수치가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고정적이지 않다,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. 언제든 내가 극복할 수 있고 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6가지를 틈틈이 챙기면서 평소에 내가 진짜 이 회복 탄력성을 탄탄하게 길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자,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알림 설정 해두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.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